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중에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자의 신체적인 우월한 힘을 이용해서 신체의 물리적인 자극을 가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한테 몸에 상처가 나는 것이 신체적 학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동학대는 지난해에 약 신고 건수가 5만 건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약 5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 흔한 이벤트가 질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전에는 아기한테 중대한 해를 미쳤던 장티푸스나 홍역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없어졌고 그와 같은 병에 의해서 생기는 후유증도 거의 없어졌으나 이와 같이 아동학대라는 것이 그와 같은 무서운 병의 위치를 차지하고 새롭게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신체 학대를 받은 아이들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처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신체적 학대를 당한 위치가 평상시 다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애들이 다칠 때는 주로 넘어지면 어딜 다칩니까? 손발을 다치겠죠? 넘어지면은 무릎팍이 깨지겠죠? 넘어지면 이마나 코가 깨질 텐데 학대를 당한 애들의 위치는 숨기는 부위, 몸 안통이나 목이나 사타구니나 등, 귀 이런 데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신체 학대 중에 새로 생긴 상처와 조금 전에 당한 시간이 지난 상처가 혼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한 아이들은 회피운동, 호차리로 내리치거나 뜨거운 줄자로 내리칠 때 아이들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학대를 당한 애들은 꼼짝없이 두들겨 맞기 때문에 학대를 가한 물건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을 봤을 때 사진을 보면서 사진 촬영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왼쪽의 사진처럼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다치기도, 어른들도 거기를 다치기가 힘든 위치를 다쳤죠. 넓적다리 안쪽이 다쳤습니다. 이런 것이 다쳤을 때 다치기가 힘든 부위, 또한 다친 부위를 봤을 때는 사진 찍기 전에 자나 연필 이런 것을 대갖고서 크기를 측정하게 만들고, 오른쪽의 사진은 가슴팍처럼 다치기가, 옷을 입고 다치기가 힘든 부위에 저런 상처를 입은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 사진은 상처의 흔적의 색깔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막대기나 이런 거를 얻어맞았다 그러면 처음에는 붉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다가 보라색으로 바뀌었다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전에는 상처를 봐한 시간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진에 보면은 붉은색으로 나타난 부위, 몸 안통이나 사타구니나 등 뒤, 귀, 목 이렇게 상처가 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가 나는 모습을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박흔의 모양으로서 애들은 회피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사진과 같이 가해한 물질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왼쪽 뒤를 보면 핀의 모습이 잘 나왔죠.
가운데 그림 보면 막대기 같은 거로 얻어맞았는데 막대기 같은 거로 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얻어맞으면은 줄이 두 개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중조언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피하지 못해서 윤곽이 뚜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왼쪽 아래 물린 자주, 왼쪽 아래 중간에 목에 있는 목 졸린 흔적, 그리고 오른쪽 사진 보면 어깨 축지 모습이 보이는데 어깨 축지는 어깨뼈 때문에 들어오고 나간 부위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얻어맞으면은 튀어나온 데는 상체의 모습이 뚜렷하고 들어간 데는 상체의 모습이 희미합니다. 그런데 피하지 못하고 정통으로 얻어맞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중조혼, 두 줄의 줄 모양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이는 엉덩이 모습도 피하지 못하고 얻어맞은 모습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절입니다. 약 신체 학대를 당한 애 중에 15%에서 20%가 골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골절은 늑골입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은 왼쪽 그림의 위처럼 애를 눕혀놓고 위에서 압력을 가했을 때 부러집니다. 잘 부러지는 부위가 갈비뼈의 뒤쪽, 등뼈 쪽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진 게 의심될 때는 오른쪽 아래 사진처럼 가슴 CT를 촬영해서 갈비뼈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A번하고 B번 사진인데 A번에 화살표를 가리켜주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있습니다. 이 갈비뼈는 부러진 지 한 달 정도 된 갈비뼈 모습입니다. B번의 갈비뼈 화살표로 부러진 부위는 최근에 부러진 갈비뼈 모습입니다. 이렇게 신구, 오래된 것과 새 것이 같이 겹쳤을 때 아동학대로 진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신체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들에서는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전신 골 촬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신 골 촬영을 하는 데는 2세 미만 애들을 신체학대, 영아학대죠. 거기는 방임인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학대에 상관없이 전례에서 전신 골 촬영을 할 것을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1세 미만에는 2주 이후에 재촬영을 할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세 미만에서 2세 이상과 5세 미만에서는 신체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전신 골 촬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세 이상에서는 본인이 아프다거나 외상 소견에 이상이 있을 때 그 부위의 촬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대로 인한 두부 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살 미만 애들이 외상이 없고 뇌수막염처럼 열이 나거나 열이 나거나 애가 골치를 아파하거나 토하거나 이런 증세가 없고 아울러서 교통사고나 제3자가 보는 추락사고가 없이 애가 토하거나 의식 상태가 나빴을 때 바로 학대에 의한 두부 외상을 의심해야 됩니다. 애를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이 사진 보십시오. 애를 이렇게 흔들었을 때 애들은 몸보다 머리가 훨씬 더 큽니다. 머리의 무게가 크고 머리를 유지시켜주는 목에 있는 근육이 허약합니다. 잘 건들거리고 흔들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머릿속에는 어른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뇌척수액이 있습니다. 무게가 나갑니다. 그래서 흔들렸을 때 안에 내용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뇌척수, 뇌 조직도 연약하고 흔들리는 원심력이 있어서 뇌 안에 있는 혈관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뇌 실질 조직도 다칠 수가 있어서 이와 같은 애들이 의심날 때는 꼭 이렇게 CT 촬영이나 MRI 촬영을 해서 경막하 출혈이나 뇌 실질 조직에 손상이 있나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애들의 90%에서 망막 출혈이 존재합니다. 동반합니다. 꼭 이 망막 출혈은 72시간 3일 후면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학대에 의한 두부 외상이 의심갈 때는 망막 출혈을
점검하기 위해서 안과 의사한테 검진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학대를 고발하고 관여하는 것은 엄마 아빠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지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모처에서 3일 된 신생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물론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놀래고 흥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학대 사망의 50%가 출생 영일에 발생하고 있고 학대 사망의 25%가 한 달 안에 출생 한 달 안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0.5%의 임산부가 임신 중에 단 한 번도 산전진찰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모들한테 육아교육을 시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